이재명 정부는 아주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경호처 문제가 항상 좀 걱정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내란에 가담한 경호처 간부 5명을 싹 다. 싹 다 대기 발령시켰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합니다. 아우 속 시원해. 이거 진짜 걱정 많이 됐었는데 이건 좀 시원하더라고요. 아우 속 시원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실은 그 대통령 취임 선서하는 날 혼란이 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싸웠죠. 네, 네. 경찰과 경호처 간에 네. 대통령이 직접 경찰이 근접경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왜?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렇죠. 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총 들고 야 칼 쓸 수 있어? 총 쓸 수 있어? 그 명령을 받들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통령 그 근접경호를 시킵니까? 네. 사실은 그날 즉시 했어도 국민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네. 너무 당연한 조치고요. 너무 당연하죠. 저는 차제에 사실은 법을 내놓기도 했는데 대통령 경호처 직제를 소속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경찰이 경호하고 있어요. 대통령. 네. 예. 제가 이제 내부적으로 들은 얘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좀 걸릴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외부 경호 인력이 군하고 경찰이 같이 나와 있잖아요. 이쪽에서 군 쪽에 우선적으로 빠지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호처와 경찰의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네. 정리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네. 금방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윤석열 일당에 부하 내동했던 경호처 직원들을 네. 어떤 방식으로든 속아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그 부분들은 아마 우리는 모를 겁니다. 진행 상황을. 군을 먼저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군을 진짜 제일 먼저 빼야 돼요. 왜냐하면 그 특수공무 집행 방해, 그 체포 방해할 때 경호처에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경찰하고 군에. 네. 경찰은 다 거부했어요. 그렇죠. 근데 군은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내 아들이 저기 가서 맞아. 군대 보낸 엄마 아빠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내 아들이 왜 저기 가서 저 내란 우두머리 방어하는데 내 자식이 군대 성스러운 국방 의무를 하러 갔는데 왜 저기서 내란 우두머리를 방어하고 있냐? 그 군은 오염된 씁니다. 적어도 네. 그 시점에서 네, 네. 그렇다면 군부터 빼는 게 맞습니다. 군을 1차로 빼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관을 어떻게 할까는 차분하게 아마 정리에 들어가면 된다. 경찰 중심으로 갈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군, 경찰, 검찰 이 세 개 조직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군은 어쨌든 폐쇄성이 존재합니다. 네. 검찰도 폐쇄성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또 소수의 과두제적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요 숫자도 많고요 실제로 민생을 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른바 지휘 구조가 굉장히 위원회 체계로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즉 민주적 통제가 가장 용이한 곳이 경찰이다. 그런 흐름으로 잡힐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간부 5명은 대기 발령 시켰잖아요. 본부장급. 네, 본부장급. 그 본부장 밑에 말 잘 들었던 사람들도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네. 그렇게 뭐 이 역적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네, 아. 네.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 수행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에게는 저항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명령 체계가 있는 곳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은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아주 그 일을 많이 합니다. 네. 오늘 또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정부 사람들과 함께 비상경제회의를 했어요, 오늘. 근데 지난번 그 국무회의 할 때 그 행정편의주의로 유상임 그 과기부 장관이 엄청 혼났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했잖아요. 맞아요. 아, 행정편의주의 얘기를 했으니까 대변인이. 그렇죠. 벗어나라 행정편의주의에서. 아마도 박살 났는데 저렇게 그래도 좀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는데 오늘 참 공교롭게도 회의 시작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유상임 장관을 마치 뭔가 좀 달래는 듯한 모습이 그래요? 연출이 됐어요. 난 이거 개인적으로 혼자서 재밌더라고. 그 장면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다시 2차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며칠 안 됐죠. 우리 유 장관님 잘 계셨죠? 네.
다들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2차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행정편의주의. 그러네. 박살 났던 것 같아. 아무리 그런 것 봐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쓱 한번 좀 달래주기. 달래주기가 아닌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웃어봤습니다. 네. 네. 아. 네, 오늘 이 회의에서 나왔던 이제 내용이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물가 문제,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라면이 네. 그 2,000원까지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 잠깐 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제가 좀 눌러놨던 것들이 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네.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 보고 FM 코리아 같은 바보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뭐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라면값도 제대로 모른다고 아. 엄청 조롱을 하더라고.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네. 그러면서 라면 하나에 뭐 800원짜리 막 올리고 네, 자기들끼리 네. 이 바보라고 막 희덕거리고 그래. 네네. 야 제발 좀 뉴스 좀 보고 살아. 바로 하루 전에 네. 라면값 2,000원이라고 기사가 쏟아졌었어.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이 바보들아.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제발 좀 뉴스 좀 보고 살아 이 FM 코리아 바보들아. 네. 하지만 너네들 미워하진 않는다. 아우 조롱. 실제로 6월 8일에 이런 기사가 많았고 그리고 그 라면 가격이 2,000원이 육박하는 게 10개가 넘는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음료 먹으면 6,000원 나온다. 맞아요. 뭐 이런 보도들이 네. 있더라고요. 쏟아졌었어. 네. 그러니까 네. 아까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맞아요? 이렇게 음. 확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윤석열 한덕수 탓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스운데 역대 정권 교체기 때의 기사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민생 경제 TF 이런 걸 만들어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기 때 특히 이렇게 민생과 관련된 소비재 산업하는 회사들이 가격을 올려버려요. 왜냐하면 정부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틈을 타는 거예요? 예, 많이 그렇게 했어요. 한번 97년, 2002년 한번 기사 검색해 보세요. 나옵니다. 그래서 늘 정권 교체기 때마다 현직 대통령이 그런 TF를 만들거나 또는 뭐 하다 못해 박근혜가 유고 시절에 황교안도 그런 관리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한덕수 시절에 그런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결국은 되돌릴 수는 없고 지금부터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주요 품목들 우리나라는 늘 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조절을 합니다. 정부가 네. 어떤 뭐 대한민국의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정부가 뭐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하는데 한국 정부는 군사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늘 민생 물가에 개입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안 하면은 언론으로부터 죽도록 얻어맞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물가 관리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니 부처 이름이 물가 관리 담당 부처가 따로 있어요, 아예. 실제로 네네네. 물가 관리를 한다고요. 네. 근데 그 당연한 일을 윤석열이 워낙 안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은 막상 그 언론을 체크를 하셔서 그걸 담당 장관에게 물어봤는데 장관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앞으로는 그 일일이 장관들이 모든 걸 다 알기 어려우니까 실국장까지 배석을 시키라는 주문을 거기서 한 거예요. 니들 지난번에 그렇게 깨져놓고도 기사도 안 보고 들어온 거야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제 저런 기사가 쏟아졌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늘 아침 기사인가 제가 살짝 헷갈리는데 어제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모 경제신문에서 정권 교체돼도 횟집 손님 하나도 없어. 또 시작. 내 인생이 회썰듯 썰린다. 뭐 이런 기사를 냈어요. 진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일주일도 안 되는데 정권 교체돼서 또 무슨 시작이야. 횟집에 손님 없다고 이런 기사가 또 시작이야. 어제 났네요. 어제. 어제 났죠. 네. 한국경제 회썰듯 뭐 이렇게 그 키워드로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또 시작이야. 예. 조선일보는 사흘도 안 돼서 월세 비명 지른다기 제목으로 뽑혔어요. 또 시작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물가 관리 잘 해야 되고 우리 특히 국민들이 그 장바구니 물가 관리 잘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선동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정권 교체된 지 지금 6월 4일 6일째. 오늘 6월 9일이잖아. 네.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근데 무슨 회 썰리듯 인생이 썰리고 있대. 이런 기사를
야, 내가 그 기사 보다가 진짜 와 그러네. 야, 아니 진짜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 해 썰고 아, 이번에도 썰면 그래. 내 인정. 그래야지. 그러면 인정이라고. 아, 윤석열 정부는 맨날 전 정부 탓했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들이 경제 기사 볼 때 기준과 원칙을 정하셔야 돼요. 개별 사실을 가지고 전체 인장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나 수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보시고 그 경향성을 읽어야지만이 실제로 경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가서 인터뷰 하나 딸랑 해놓고 그렇죠. 네. 횟집 사장님 얘기 하나 딱 해서 인생이 회 썰리듯 썰린다.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솔직히.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도 그랬었어요. 네. 네. 또 그럴 거예요. 그때 그 간장게장 신사동거 찾아가가지고 다 죽었다고 그걸로 막 난리도 아니었어. 내가 그럴 거라고 했는데 역시 또 그렇게 가고 있군요. 네. 그런 기사를 간장게장에서 보실 회로. 바에는 그냥 전현무 예능 프로그램 보는 게 나아요. 네. 맛집 찾아다니고. 아 매불쇼 봐야죠. 아 매불쇼 우리도 그런 거 할까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우리도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거 안 하나? 아니 왜 매불쇼 나와서 엉뚱한 거 보라고 하세요. 갑자기 우리 전현무 닮으신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상화 과정은 놀라운 속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핵심 현안들을 차례차례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서 새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3내란에 가담한 경호처 간부 5명을 즉시 대기 발령시킨 것은 매우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경호처 간부들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이를 신속하게 정리한 것은 국가 안보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보였습니다.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라면값 2,000원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라면값 논란의 경우 FM코리아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를 모른다고 조롱했지만 실제로는 언론에서 하루 전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민생 현안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물가 상승 패턴도 주목할 점입니다. 기업들이 정부의 관리 공백을 틈타 가격을 올리는 것은 역대 정권 교체기마다 있었던 일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런 속도가 믿는 정상화 과정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진정한 국정 정상화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